곽 소장입니다. 겨울철 콘크리트 탓을 겁부터 먹는 분들 많죠.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탓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겨울이라는 것이 몇 월 며칠부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도 공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콘크리트 동해라는 것이 콘크리트 내 수분이 동결을 하면은 9% 정도의 최적 팽창을 하고, 그 팽창압으로 내구성, 수밀성 저하와 미세균열과 누수로 인한 철근 부식이 진행됩니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내부의 물이 얼어서 팽창을 하고, 그 팽창 부분이 녹은 후에 구멍으로 남아서 양생기간이 길어도 강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편으로는 여름철 타설도 거의 못지않은 제약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 4도씨 이하일 때는 한중 콘크리트, 하루 평균 기온 25도씨 이상일 때는 서중 콘크리트.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러면은 콘크리트 타설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표준 시방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관리를 하라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천 전원주택은 위치상으로는 남부지방이지만은 단열 규정은 중부 2지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어쨌든 여기 현장은 원래 23년 11월 13일 기초를 타설하고, 12월 4일에는 1층 골조를, 12월 14일에는 2층 골조를 타설을 했습니다. 11월도 아니고 12월 달 한겨울에 곽 소장은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1, 2층 골조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까요? 11월 30일에 이미 타설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1층 골조는 12월 4일 타설을 했습니다. 왜 나흘이나 기다리다가 타설을 했을까요? 영상을 유지해 오던 날씨가 11월 30일자로 갑자기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로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골조를 타설한 12월 4일 낮부터는 낮 기온이 10도씨 이상으로 상승함을 또 볼 수 있죠. 한편 1층 골조를 타설하고 열흘 뒤 연장 근무까지 감소하면서 12월 14일 2층 골조 타설을 감행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2층 골조를 타설하고 이틀 뒤인 12월 16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중 콘크리트의 기준인 하루 평균 기온 4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루 평균 기온이 3.9도인 11월 12일 구미의 최저 기온이 영하 0.4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일찍 추위가 찾아왔고, 여기 김천에는 11월 18일 이렇게 눈까지 내렸지만은 18일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동결 온도는 영하 0.5도에서 영하 2도로 알려져 있고, 18일은 콘크리트가 얼지 않겠죠. 초기 동해를 입지 않는 콘크리트 한계 강도가 2.9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안전율을 고려해도 4 메가파스칼 이상이면은 반복 동결돼도 동해 피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얼지 않는 압축 강도 4 메가파스칼을 확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램비콘 회사들이 배합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의 120% 정도로 본다면은 27 메가파스칼 램비콘의 28일 재련 강도는 32.4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32.4 메가파스칼의 10%는 2.9 메가파스칼을 넘는 셈이고, 강도 10%만 양생되면은 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료에 따라서 조기 강도 발련 속도 차이는 다소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3일 정도 지나면은 30에서 50%까지 양성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3일 만에 여름에는 최대 50%까지, 겨울이라 하더라도 최소 30%는 넘는다는 얘기죠. 이는 램비콘 타설 대기 시간이 여름에는 1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봐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타설하고 하루가 지나면 20%, 반나절이 지나면 10 내지 15% 정도 양성이 된다고 보고, 주택의 경우 일평균 기온 4도씨 이상에서 오전에 타설을 완료한다면은 자정이 지나면은 동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3, 4 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는 대략 나온다는 얘기죠. 겨울철 타설 걱정할 필요 없겠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타설하고 나서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타설하고 나서 2-3시간이 지나면 물을 뿌립니다. 즉 2-3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면 정말 땡큐죠. 일부러 물 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겨울에는 경화 속도를 감안하면 너댓 시간 지나서 비가 오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김천 전원주택 현장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1층 골조 타설을 한 4일은 타설 전의 최저기온 영하 4.4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강도 2.9메가파스칼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낮 최고 기온이 11도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안전율까지 감안한다면 4 내지 5메가파스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다음날 최저기온이 영하 1.8도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벽체까지 천막을 감고 슬라브는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을 덮었습니다. 내부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고체 연료를 피워서 가열 양생을 했습니다. 2층 골조 타설일인 14일과 그 다음날 15일은 최저기온이 6도, 8.4도이기 때문에 초기 동해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6일부터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해 때문이 아닌 양생 때문에 가열 양생을 해야 합니다. 2층 벽체 전체를 천막으로 감아서 돌렸습니다. 슬라브 위에는 천막을 깔고 1층에서 했던 것처럼 그 위에 스티로폼을 덮었습니다. 내부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고체 연료는 8시간 정도 불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침에 불이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석유 난로를 추가로 피워놨죠. 새벽에 들어오면은 7 내지 10도가 거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15일 최저기온은 8 내지 9도, 이틀간 하루 평균기온 8 내지 10도 상태로 가열 양생을 했고 14일 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는 비까지 내렸기 때문에 상온 8 내지 10도씨에서 가열 서뷴 양생이 된 셈입니다. 통상적인 데이터로 추정을 해도 이틀간 20% 이상의 초기 강도 발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 그렇게 추측을 해도 무난할 듯 합니다. 배합 강도를 감안 32.4메가파스칼의 20%는 6 내지 7메가파스칼로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지 않는 초기 강도 5메가파스칼은 무난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강도 측정용 공시체 등의 양생 조건이 현장 여건과는 많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현장에 적용하는 시방서는 그에 따른 안전율을 더해놨기 때문에 서로 상쇄한다고 보면 됩니다. 초겨울 11월 말에서 12월 초, 늦겨울 2월 말에서 3월 초는 현장 날씨를 체크하고 관리만 잘하면은 30도 이상이 지속되는 한여름 무관심하게 관리되는 서중 콘크리트보다도 오히려 양호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동절기용사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